봅시다. 그 다음에 3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연기를 해야죠. 똑같은 꼬라지로 그릴게요. 3번을. 연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수용액에서 기본적인 조건은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이번에는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OH-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그러니까 얘도 중요한 게 두 가지죠. 수용액일 때, 그 다음에 OH-, 수산화 이온입니다.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염기들.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은 뭐 어떤 애를 얘기할 거냐면은 뭐 NaOH.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비커에 넣어.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겁니다. NaOH를 비커에 넣어요. 그럼 얘가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눠지겠지.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이온을 양이온, 음이온 나누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온화. OH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염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염기성 물질의 공통적인 특성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쓴맛이 난다. 염기성 물질은 쓴맛이 납니다. 근데 시큼하면 신맛이 나면 산성은 맞거든요. 쓴맛이 나면 염기성이냐? 그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 분필을 핥아보면 쓴맛이 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염기성이냐? 맞긴 맞는데 사실 분필은 염기성인데 뭐 아니면 잉크를 먹으면 뭐 종이를 씹으면 애매하죠. 아니면 쓴맛이 뭐 그런 건 다 아니다. 두 번째, 전해질이다. 전해질이 뭐라고? 전기가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는, 수용액에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녀석들, 전해질. 당연히 얘도 이온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공통적인 지시약 관념. 아까 지시약 종류 4가지 뭐 있었죠? 순서대로 좀 해주실래요? 리트머스, 페노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줄여서 PP라고 쓰겠습니다. 메틸오렌지, 메틸오렌지 M5라고 쓰겠습니다. BTB. 근데 더 줄일 게 없죠? 리트머스는 뭐 반대로 붉은색의 리트머스가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 혹은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과 만나서 붉은색을 띠고요.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용액은 파란색. 뭔 소리야? 노란색. 그 다음에 BTB 용액이 파란색. 저 사람이 순간 헷갈렸어. 얘의 특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기체가 발생하고 이런 거 없고요. 네 번째 이제 염기성의 특징, 단백질을 녹인다. 염기성의 대표적인 물질이 저런 거 있어요. 비누가 대표적인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누로 손을 씻으면 손이 미끌미끌해지잖아요. 그치? 그러니 이제 단백질을 녹이는 거. 그럼 선생님 손을 비누로 계속 씻으면 손이 사라지나요? 아니면 손이 작아지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리자면, 비누로 손을 씻으면 손이 미끌미끌거리는 거는 단백질이 녹아서는 맞는데, 비누가 그렇게 염기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직접적인 피부, 어떤 뭐 안쪽에 뭐 피부들을 녹이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유분기, 그냥 때나 유분기 정도만 녹여요. 비누는. 그래서 하여간 비누로 손을 자주 씻으면은 무조건 좋은 거야. 왜냐면 내 손에 있는 유분기뿐만 아니라 세균들을 다 죽이는 거죠. 세균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도 다 녹여버리는 거니까. 그런 거고. 요런 걸로 많이 좀 딴소리긴 한데 저런 거 본 적 있어요? 지하철역 같은 데 있는 비누 더럽게 생긴 거. 때 엄청 묻어 있는 것 같은? 그거는 생김새만 그렇고 실제로는 비누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그냥 세균이 없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들로만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더럽게 생긴 비누도 그냥 색깔이 그렇게 된 거고 무조건 깨끗하니까 지하철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무조건 비누가 있든 뭐가 요새는 근데 저거 있잖아. 그 아이 깨끗해가 많이 있잖아. 하여간 이제 그거든 뭐든 하여간 손 많이 씻으면 좋은 거지. 비슷한 거 저기 뭐야. 여러분들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비누로 머리 감아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남학생들은 있을 거고 여학생들은 없을 것 같고 저도 군대 이후로는 없는데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엄청 뻣뻣해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맨들맨들해지나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강하진 않으니까 머리카락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녹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누로 감지 마라. 샴푸로 감아라. 근데 이제 비누로 계속 감고 있었어요? 아니요. 비누로 감지 말고 샴푸로 감으시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지환씨 저기 곧 있으면 비누로만 머리를 감아야 되는 때가 와요. 1년 반 동안. 아, 요즘에는 아니지 않나요? 요즘엔 아닌가요? 요즘에는 요즘엔, 다 요즘엔 아니야? 저는 군대 가서 비누가 없어서 빨래 비누로 머리 감았는데 비누가 없어. 비누를 다 써서 오이 비누를 줘요. 와. 오이 비누가 뭔지 상상도 안 가죠. 오이 좋아하세요? 전 되게 싫어하는데 오이 냄새가 나. 비누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좋다고 막 써. 뭐 머리도 감고 뭐 다. 뭐 겨드랑이 다 닦아. 그리고 이제 다 썼어. 근데 더 이상 쓸 게 없어. 그럼 뭘 써야 돼? 빨래 비누를 쓰는 거야. 와 진짜. 와. 그래서 지금 머리가 그래서 제 머리가 저 탈모는 아니고 저 머리가 얇아요. 전 탈모가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집안에 없어 탈모가 다행히. 그럼 이제 꼭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너가 아마 돌연변이어서 처음일 거야라고 선두주자. 선두주자. 그렇지 않죠. 아니 그 빨래비누로 빨래비누로 감은 거는 머리 감은 건 2등병 때까지만이었고 저는 군대에서 2등병 넘어서 1병부터는 저기 샴푸 써도 됐어가지고 그럼 지금은 다 샴푸 쓰겠네요. 지금 아마 그러겠죠. 지금은 다 그런 거 써야지. 군인이 제가 여학생들은 공감이 잘 안 될 거고 남학생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지환 씨 샤워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로션 꼭꼭 발라요? 로션은 꼭 바르세요? 바디 로션도 바르세요? 가끔. 그치? 정말 생각났을 때 한 2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은혁 씨 좀 하세요? 얼굴 얼굴만 겨우. 그치? 하기 싫은데 엄마가 하도 뭐라 해서. 아니면 허옇게 써서 건조해서. 그죠? 입술에 립크로즈 바르세요? 립밤 바르세요? 가끔 입술 텄을 때 텄을 때 바르지. 예방하는 목적이 아니라 입술이 너무 터서 이제 피가 나고 더 이상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바르는 게 이제 우리의 스컷들이잖아요. 근데 군대를 가면 스컷들은 그래 원래 귀찮아 그런 게 다. 근데 저도 뭐 제가 이게 양말을 깔 수는 없지만 이 발목에 불을 텄거든요. 건조해서 그게 한 반년 됐어. 근데 저 반년 동안 바디로션 안 바르요. 스컷은 그래 원래 이제 그런데 군대를 가면 할 게 없어. 씻고 제가 그 2년 동안 전 2년이었으니까 2년 동안 그렇게 화장품을 열심히 바른 적이 없어요. 2년 동안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뭐 씻을 때도 뭐 폼 클렌징 하고 그다음에 뭐 로션 바르고 바디로션도 또 발라주고 그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팩도 해주고 막 그런 거 군인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써요. 할 게 없어서 할짓 거예요. 뭔 소리야? 하여간 이제 그래서 연기성은 팩이세요? 팩도 하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3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해서 이망정이에요. 해서. 이만정.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나마. 팩이 있어요. 근데. 뭐야? 근데 팩이 있어요. 사는 거지. PX에서. 뭐 그런 데서 사는 거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달라. 그것도 한 상병 병장 때부터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못하지. 부러워만 하고 있죠. 요즘은 다 하지 않을까요? 요즘엔 다 알아서 좀 하겠지. 뭐. 제 동생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하여간 4번까지 그래서 단백질을 녹인다까지 이야기했고 그러면은 염기성 물질도 제가 5가지 대표적인 거 쓰겠습니다. 첫 번째 NaOH 수산화나트륨 이름 외우셔야 돼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KOH 수산화칼륨 군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재밌어요. 군대 가면 재밌어요. 안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너무 커서 그래. 집에를 안 보내줘. 집에만 좀 보내주면 좀 재밌어. 나름 재밌는 면이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출퇴근제. 어? 출퇴근제. 그죠. 출퇴근이면 참 좋을 텐데
집에를 안 보내. 그럼 또 자고 있으면 또 와서 깨워. 응? 그래서 2시간 동안 추운데 밖에 나갔다 있다 오래. 보초 쓰고 있고. 그 뭐가 근데 보초 쓴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아니 뭐 누가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지. 누가 어차피 안 오지 않냐. 그러면 군대가 왜 있나 뭐 어차피 언제 안 날 건데. 그렇게 가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이 갑자기 이게 터졌으니까. 제가 근무했던 데 얘기했나요? 철원이라는 데서 있었거든요. 제일 본 낮은 온도가 영하 29.7도였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 최근에 엄청 추웠죠. 영하 한 15도 돼서 엄청 추웠지. 진짜 이거 코털이 막 얼어붙는 느낌이 났나요? 잘 안 났나요? 근데 그것보다 15도가 더 낮은 거지. 그러니까 0도일 때랑 영하 15도의 차이를 느꼈잖아. 그거보다 한 번 더 낮은 거잖아. 죽기 직전이야, 죽기 직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나? 저기야. 철원으로 도읍을 옮긴 사람이 누굽니까? 궁예가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잖아요. 그리고 기침물 소리를 냈다고 때려 죽였잖아.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영하 30도짜리 철원으로 옮겨놓고 기침 소리 냈다고 때려 죽였는데 망할 수밖에 없어. 눈치와 아니에요? 어? 그건 눈치와 아니에요? 뭘 눈치 봐? 아, 눈을 치워야 되냐고? 눈은 어디서 나? 군인들은 원래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눈을 치우는 거죠. 눈 엄청 많이 치웠지. 제가 10월 군번인데 군대 이제 뭐 훈련을 받고 뭐 하여간 이제 자대 배정 가는 게 한 11월이에요. 제가 10월 6일에 갔으니까 12월이 됐어.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철원에 108년 만에 폭설이 왔대. 왜 하필 내가 또 갔을까? 108년 만에 폭설이 와서 다 치우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진짜 뻥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 내내 치우는 거야. 일주일 내내. 자고 있을 때 깨워서 나가서 치우고 일주일 내내. 자, 나 수산나트륨을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뉠 건데요. KOH는 K 플러스 OH 마이너스. 녹화하고 있는데 너무 떠들었네. CA 플러스랑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2개. 그 다음에 MG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2개. 아 설마 이거 가로 왜 치는지 아시죠? OH가 2개니까. 자 NH3는 이제 그럼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NH3는 OH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지. NH3 다시 NH3 암모니아에는 OH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근데 염기의 어떤 조건은 뭐냐면 물에 녹아서 OH를 내놔야 되거든요. 얘는 좀 어거지로 좀 설명을 하는데 NH3가 물에 녹았다. 그럼 일단 H2O랑 만나야 되겠지. 그럼 이 H2O가 나뉘어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던 H 플러스가 암모니아에 가서 붙어. NH3에 H 플러스가 붙으면 H가 몇 개가 됩니까? 3개에 1개가 붙으면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가 따라 올라가서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뉜다. 그래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이름은 암모늄 이온이라고 불러요. 얘도 마찬가지.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뉘었어요. 염기성의 공통적인 성질은 그럼 누가 결정할까요? 양이온과 음이온 중에. 자, 양이온과 음이온 중에 뭐가 공통이야? 음이온이 공통이죠. 그러면 염기성의 공통적인 성질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음이온이 결정하는 거죠. 아까 공통적인 성질을 빨간색으로 했었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할게요. 그걸 좀 맞추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양이온은 종류가 다 다르네? Na 플러스 K 플러스 C 플러스 Mg 플러스 NH4 플러스 다 다르잖아. 그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수산화마그네슘, 암모니아 다 같은 애가 아니잖아. 나름의 어떤 개별적인 성질이 있을 거잖아. 염기성은 우리한테 딱 쉽게 와닿진 않지만 아까 어떤 탄산하고 염산 같은 경우에는 딱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다르겠거니 생각이 들지만 얘네는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하여간 다르긴 다르겠지.
걔네들은 양이온에 의해서 개별적인 성질이 결정된다. 그래서 마침은 3마리를 묶고 2마리를 묶어요. 강염기, 약염기. 강염기는 그럼 뭐 똑같지. 강염기의 기준은 물에 녹아서 대부분 이온화를 하게 되는 강염기죠. 그 다음에 일부만 이온화한다? 그럼 약염기죠. 그렇지 뭐. 그럼 강염기는 당연히 엄청 써. 전류 세게 흘러. 색깔 많이 변해. 단백질을 잘 녹여. 그지? 아, 요거 단백질 녹인다 얘기하니까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나? 염산이 우리 몸에 닿으면 뭐 몸이 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단백질을 녹이는 건 우리 몸을 녹이는 거는 산이 아니라 염기예요. 그지? 뭐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유쾌한 즐거운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염산에 산을 넣으면 내 손이 녹는 게 아니라 내 손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저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막 생명 시스템을 하면서 단백질의 구조에 따라서 어떤 좀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생삼겹살하고 익은 삼겹살의 차이점은 생삼겹살에서 단백질 구조가 바뀌어서 익은 삼겹살이 된 거였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예를 들면 염산이 닿으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마치 열에 익은 것처럼 산에도 약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구조가 바뀌면서 단백질 종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어버리는 거지. 내 몸이 맛있어지는 거지. 녹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강한 염기성, 뭐 예를 들면 저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내 몸이 닿으면 그거는 녹는 거죠. 내 몸이. 대표적으로 이런 염기성 물질 아까 비누도 얘기했지만 비누는 뭐 그냥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유분기 정도만 녹이지만 저거 뭔지 아세요? 그 뚜러액? 화장실에 이제 머리카락 같은 걸로 이제 좀 막히면 꿀렁꿀렁 넣는 액체가 있어요. 집에도 아마 있으실 수도 있고 뭐 이제 구비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구비는 해 놓는데 머리카락이 제가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빠져요. 그래서 항상 하수구에 많이 빠져서 없는 건지 몰라 상관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항상 하수가 좀 자주 막혀. 남자 혼자 사는데도. 이제 그러면은 얇고 많이 빠지고 많이 없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역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저주를 퍼붓지 마세요. 저 아닙니다. 집안에 탈모이신 분이 없어요. 하여간 이제 그걸 이제 하수구에 뭐 하여간 이제 저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뚜러액을 이제 넣는단 말이야. 집에서 부모님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무장갑도 끼고 하겠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수컷이니까 귀찮잖아요. 그냥 뿌려요. 그럼 이제 그 뚜러액이 굉장히 꾸덕꾸덕해. 꿀렁꿀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으면 콸콸콸콸 내려가는데 얘가 이제 꿀렁꿀렁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손에 가끔 튀거든. 원래 아파. 이제 녹은 거지. 빨갛게 자국이 남아요. 한 방울 정도가 튀면. 다 해가지고 손이 녹았다 이 얘기가 아니야. 그럼 제가 여기 분필 잡고 어떻게 더 했어요? 한 방울 정도 튀면 엄청 아파요. 그럼 이제 강염기인 거죠. 그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다 싹 녹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거고. 그래서 소리 좀 했는데 강염기, 약염기 이렇게 됐고요. 개별적인 특성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산화나트륨하고 수산화칼륨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첫 번째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조해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 이제 뭔지 하기 전에 두 번째 비누의 성분입니다. 비누가 강염기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그냥 주성분, 강염기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주성분이라는 거고 조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로 할게요. 쓰기가 좀 난잡하니까 조해성에 그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하고 수산화칼륨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분해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것을 조해성이라고 불러요. 말 자체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비누도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조회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비누 오래 두면 오래된 비누 같은 경우는 겉에 허옇게 낀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이제 공기 중에 수분 흡수해서 분해됐다 다시 합쳐진 그 결과 허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오래된 비누 같은 경우에는. 제 화장실도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 화장실도 그게 있네. 하나 비누가 있긴 있거든요. 제가 안 쓴 지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 아이 깨끗해를 사기 시작하면서 안 쓴 지 좀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허해졌어. 이제 물을 묻혀도 녹지 않는 그런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은 첫 번째 얘는 다른 말로 석회소입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어디서 들었어요? 오늘 석회소 나왔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썼는데 뭐 검출할 때? 이산화탄소 검출할 때 얘 반응식 한번 써드릴게요. 이산화탄소 어떻게 검출하냐면은 얘가 CaOH2잖아요. 석회소가 이게 CO2랑 만나면 CaCO3 H2 탄산칼슘이잖아. 그럼 이게 이제 뿌옇게 되는 거죠. 그게 가루가 막 날리면서 물속. 됐고 석회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안 녹아요. 물에 잘 안 녹는데 뭔 강력이냐. 물에 잘 안 녹지만 겉들은 대부분 이온화입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에 녹는 거랑 이온화는 다른 거야. 물에 녹은 다음에 이온화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수산화 칼슘 같은 경우에는 물에는 잘 안 녹는데 녹은 애들은 대부분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수산화 마그네슘은 딱히 진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존재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는 우리 주변에 어디 있냐면은 화장실에서 찌린내 나는 게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그거고 얘는 이제 좀 중요해. 왜 중요하냐? 노란색으로 따로 쓸게요. 이제 얘기할 거 뭐가 중요한 게 있냐? OH를 포함하지 않지만 염기인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거 하나만 소개하면 되니까. 그게 대표적인 NH3이야. 뭐 방금 얘기했잖아. 더 중요한 OH를 가지고 있지만 염기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OH를 포함하지만 염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반응식에서 그냥 OH라고 써있는 거랑 수산화 이온하고는 사실은 다른 건데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드리자면 두 가지를 외우시면 돼요. 대표적인 거 CH3OH C2H5OH 이름은 뭐냐? CH3OH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먼저 얘기하자면 OH가 있잖아요. 근데 물에 녹아도 OH-가 나오질 않아서 염기가 아니에요. 얘는 뭐냐? 메탄올이에요. 얘는 뭐냐? 에탄올이야. 니음하고 이음 구별되시나요? 알아서 구별해. 메탄올, 에탄올. 아니 글씨 구별되세요? 메탄올. 메탄올은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에탄올은 들어본 적 있어요? 에탄올? 둘 다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 메탄올은 공업용어 알코올. 에탄올은 어른들이 이제 좋아하는. 어른들이 많이 드시는. 그게 이제 에탄올이죠. 메탄올은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죽어요. 실명하거나 죽습니다. 에탄올은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죽어요. 반 죽어요. 많이 마시죠. 취하죠. 그리고 70도짜리 70도짜리 술? 야 그런 거는 너무 세. 뭐 어떻게 마셔? 뭐
몰라요. 저 그런 거는 71년짜리 죽을 각오하고 마시는 거예요?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7도짜리. 37도까지 먹었습니다. 37도까지 드셔보셨어요? 네, 중국술. 어? 중국술. 중국술? 뭐 저게 어떻게 뭐 중국 음식 하다가 한 잔 이렇게 하셨어요? 수업 네.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주셔서 네. 한잔 맛있어요. 한 잔. 되게 딱밤이었어. 그렇죠. 뭐 고량주라고 부르는 뭐 그런 것들 드신 것 같은데 고량주 들어보셨어요? 그냥 잡지식 대방출. 고량주의 고량은 양이 많다가 아닙니다. 고량이 수수예요, 수수. 아니 원래 술을 곡식으로 만들잖아. 과일이나 곡식으로. 그래서 쌀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조나 수수 이런 걸로도 만들잖아요. 고량이 수수예요. 수수로 만든 술이 고량주예요. 양이 많다가. 양이 많진 않대. 아니 에탄올이 많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센 술을 고량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게 아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다 썼어요? 식도가 느껴져요? 센 거를 먹으면. 그래서 일단 염기는 저희 여기까지 했고요. 교재 한번 체크해 봅시다. 교재에서 215쪽 산부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만 저번 타임에 했던 거지만 산 우리는 밑줄은 거기다 치면 되겠죠. 물에 녹아 밑줄 수소 이온 물질 그렇죠? 물에 녹아서 이제 수용의 상태에서 저 215쪽 그 다음에 산의 이오다 뭐 됐고 그 다음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 신맛이 나고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됐고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일부 금속들인데 모든 금속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부 금속은 철, 마그네슘, 아연 걔네들이 국룰이라고 했습니다. 걔네들을 왜 걔네들을 주로 얘기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뭐 굳이 쓰자면 저번에 했었잖아.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수고, 수은백금금 쓰긴 했었잖아요. 다시 듣기는 칼카나마 외울 필요는 없어. 아라, 철, 리, 주, 나, 수. 자, 여기까지만 쓰면 돼. 얘가 수소잖아. 그치?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을 잘하는 거고 전자를 더 많이 잃고 싶은 거고 수소는 얘네들보다는 전자 잃고 싶은 정도가 작은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반응식으로 쓰면 이런 거야. 마그네슘 하나만 찍을게요. 마그네슘이 철과 만나면 아까 내가 이거 반응식을 안 썼네? 생각해보니까 그치? 네. 이걸 지금 써드릴게요. 요거는 받아 적으세요. 노란색으로 쓰는 거. 마그네슘이 염산과 만나면 어떤 금속이 염산과 만나면 둘이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MgCl2가 되고요. H2 기체가 튀어나오는 경우. 일단 이게 금속과 만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식.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지. 마그네슘이 Mg2+가 된 거죠. 산화된 거지. 전자 잃어야 되지. 전자 잃어야 되면은 얘보다 반응성이 커야 되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미 얘가 전자를 잃고 있는 상태야. 그럼 마그네슘은 얘를 보면은 이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더 큰 마그네슘. 수소보다 반응성이 더 큰 마그네슘이 Cl하고 짝꿍을 하고요. H는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국물 4마리가 얘네거든요. 니켈, 주석, 납도 수소보다 반응성 크잖아요. 근데 별로 안 커요.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칼륨, 칼슘, 나트륨도 수소보다 반응성이 훨씬 큰데요. 근데 얘네를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면은 수소기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위험해요. 너무 많이 방출돼요. 반응성이 너무 커서. 그래서 보통 얘네만 얘기합니다. 얘네 정도. 요거 그래서 뭐 그런 이유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 얘도 하나 써드려야 되겠네. 탄산칼슘이 염산과 만나면 뭐 어떤 산과 만나면 CaCl2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이거 탄산칼슘과 얘가 중요하겠네요. 그죠?
일부 금속과 만났을 때 수소기체 발생하는 반응식.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만났을 때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반응식. 야, 근데 우리 저희 이렇게 2주일 만에 딱 와서 하려니까 너무 좋죠. 네. 내일은 바로 나오잖아. 기다렸다는 듯이 지만 씨가 그렇죠. 나오고 바로 내일 나오고. 너무 좋지 뭐.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뭐 이 시간에 다들 뭐 하고 있었겠어. 자고 있었어요. 너무 심심하잖아. 자고 있어. 그러니까 게임하는 것도 그냥 막 할 게 없으니까 게임 그냥 억지로 하는 거잖아. 자는 것도 할 게 없으니까 뭐 하지 하다가 겨우겨우 그냥 어쩔 수 없이 잠드는 거잖아. 우리 교실에서 공부하는 거는 너무 좋죠. 선생님도 나와서 가르치시는 거 너무 좋으시지 않나요? 아 제가 장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요일에 저기 아버지하고 저기 바빴어. 오늘. 됐고 그 다음에 전화 맞다.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산의 종류와 특징 뭐 이온화 특징 그 다음에 산의 종류 나와 있는 거 이미 제가 다 아까 썼던 거니까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읽어보시되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좀 과한 면이 있거든요. 어떤 게 과하냐면은 뭐 예를 들면 아세트산, 뭐 순수한 아세트산은 17도 이하에서 얼어서 빙초산이라고 한다. 너무 좋은 정보지만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제가 아까 칠판에 썼던 거 말고는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차는 어? 홈산은 개미산이라고 하는데 그냥 굳이 그렇게 뭐 그런 게 있구나. 뭐. 개미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벌레들이 이제 물면에 아프잖아. 근데 개미가 우리 몸 안에다가 이제 산을 넣고 가는 거지. 선물 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는 방식이 좀 잘못된 거죠. 216쪽에. 선생님이랑 비슷하네요. 저랑요? 제가 뭐가 비슷해요? 선물을 드리는 방식이? 약간 주시는 선물이. 주시는 선물의 종류가? 네. 그러니까 그걸 왜 굳이 주냐? 남겨서 해야 되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216쪽에 염기,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다. 체크 포인트 요것들은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염기 이온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이제 염기고요.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반응식 쓸 게 없어요. 염기성. 쓴맛이 난다.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뭐라고? 세 글자로? 전해질.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린다. 금속이나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지 않는다. 뭐 굳이 이건 쓸 필요가 없는 얘기였죠. 지시학의 변화가 같다. 서로들 같다라는 거예요. 그 지시학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사실 217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표를 외우시면 되겠고요. 밑에 얘도 염기의 종류와 어떤 특징들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체크 포인트 나와 있는 거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언제 흑백이 없어지고 컬러가 도입되냐고요? 애초에 컬러를 필요가 없어. 색깔을 그냥 외우면 돼. 시험지에서 컬러로 안 나오잖아. 시험지가 흑백이잖아. 그러네요. 우리 그냥 외우면 되지 뭐. 그걸 외우고 있어 언제. 아니 언제 그걸 뭘 굳이 시각적으로 뭘 기억을 해. 이게 제가 그린 거는 뭐 교재나 아니면은 설명 문제나 이런 거에서 거름종이라고 주어질 때도 있고 교재에서 그냥 리트머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리트머스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리트머스 종이가 있다. 가정하고요. 얘 양 끝에 전극을 연결해요. 이런 이제 뭐 빨래집게 같은 거 연결해서 집게 연결해서 전극을 연결합니다. 왼쪽을 예를 들면 플러스극, 오른쪽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실을 놔요. 얘는 근데 그냥 실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셨나요? 자, 빨간 중요한 거는 묽은 염산을 적신 실, 그냥 그게 의미하는 건 이 가운데 묽은 염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플러스극, 오른쪽에 마이너스극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주겠다라는 거예요. HCl이 그러면은 나뉘겠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온화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H 플러스는 양이온이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양이온은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래서 H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하얀색으로 할게요. Cl 마이너스는 그냥 왼쪽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둘 중에 산성이나 염기성을 띠는 이온은 누굽니까? 플러스 이온이죠? 양이온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겠지. 처음에 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했었답니다. 상황 이해되세요? 됐어? 이 문제 형태가 조금 더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HCl이 아니라 다시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할게요. 만약에 NaOH를 한다. HCl이 아니라 이번에는 NaOH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다. 그러면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OH 마이너스는 어디 쪽으로 가요?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때 이 녀석의 왼쪽이 푸른색으로 변하겠죠. 플러스 극 쪽이 플러스 극으로 변하겠지. 플러스 극 쪽이 플러스로 변하겠냐? 플러스 극 쪽이 푸른색으로 변하겠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수산화나트륨 같은 것들을 실험을 했는데 어느 한쪽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럼 그곳의 그 방향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 더 교재에 없는 실험. 비슷한 실험인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냥 여기다 대충 그릴게요. 비슷한 얘기니까. 리트머스 종이 말고 거름 종이 같은 걸로 실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거름 종이가 의미하는 건 별거 아니고요. 그냥 거름 종이가 의미하는 건 저거야. 그냥 물에 적셔도 찢어지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거름 종이인데 전기가 안 통하니까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뭐 수산화칼륨, 질산칼륨 같은 것들을 만약에 적셔. 예를 들면 적셔놓고 얘를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가운데에다가 HCl을 떨궈요. 전극을 왼쪽은 플러스 극, 똑같이 오른쪽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줬다고 가정하고 HCl을 떨구면 H 플러스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요?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Cl 마이너스는 어느 극 방향으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야.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여기에다가 BTB 용액 떨궜어? 예를 들면 BTB 용액은 산성과 만나서 노란색이 되거든요. 그럼 BTB 용액을 떨궜을 때 이쪽에 무슨 색 되겠니? 그럼 노란색 답하면 되는 거지. 이게 가장 기본. 조금 더 심화해서 어떤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그럼 검출되는 이온은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극에서 검출할 수 있는 이온. 플러스 극, H 플러스 됐습니까? 하나 더. K 플러스까지는 쓰셔야 돼요. 적셔놨잖아, 처음. 이런 낚시.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검출되는 건 그럼 뭐뭐 있는 거야? Cl 마이너스. 끝이 아니라 NO3 마이너스. 왜? 적셔놨어요. 됐어요? 물론 이 문제는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 스타일인데 좀 간헐적으로 좀 출제가 되니까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지. 내신에서는 항상 스테디셀러를 좋아하니까 수능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좀 트렌디한 거를 좋아하지만 내신이나 이런 데서는 항상 스테디셀러를 좋아하니까 그 실험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다. 됐어요? 끝이 아니에요. 지워도 돼요? 안 된다고 하면 어쩌고요. 지우는 거죠. 다 쓰신 거 같으니까 내가 보니까 다 쓰신 거 같으니까. 암모니아 분수 얘도 대표적인 또 스테디셀러. 암모니아 분수는 뭐냐? 자,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뒤집어 놔요.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암모니아가 들어있습니다. NH3. NH3 암모니아는 무슨 성? 염기성이에요. 일단 염기성에 NH3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 실험 장치를 비커를 놓고요. 비커 안에는 저거를 넣습니다. 페놀프탈레인용. 되셨나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장치를 하는 거야. 이렇게 기울어졌어. 빨대 하나, 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쪽좌기.
그 스포이드. 여기는 NH3가 막 이렇게 있는 상황. NH3 분자가 있는 상황. 마지막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상황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스포이드에 이제 물이 들어있거든요. 스포이드에는 물이 들어있어. 물을 쫙 눌러요. 그럼 물이 올라가겠지. 그럼 암모니아가 물에 녹죠. 그럼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서 이 플라스크 내에 물에 녹으니까 기압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빨대를 따라서 쭉 올라오고 분출이 돼요. 근데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과 만나면 무슨 색이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 저기 써있거든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에 분수가 쫙 분출된다.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스포이드로 물을 이제 넣으면은 NH3가 물에 용해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이 플라스크 내에 기압이 낮아져요. 압력이라고 해도 돼요. 기압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세 번째,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위로 분출됩니다. 네 번째, 급격하게 쓰기 귀찮은데 붉은색. 됐죠? 급격하게 귀찮았어. 네 번째 쓸 때.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과 만나서 붉은색을 띈다를 쓰기가 너무 귀찮아졌어요. 알겠어.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염기와 만나면 붉은색. 우리 이거 마지막 타임이야? 아니지. 두 번째 타임이죠? 아, 까비. 그치. 중화 반응을 안 했는데.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지. 다 됐죠? 다 맞췄다.